1945년 1월 홀츠하임은 아르덴 전선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교전 중인 병력들이 전술과 체력 양면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겨울의 혹독한 환경, 제한된 시야,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탈지는 모든 접촉을 고위험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심리가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한 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상사 레너드 펑크. 그가 한 농가의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눈앞의 광경은 어떤 병사라도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을 것이다. 독일 병사 90명가량이 마당에 모여 있었다. 일부는 이미 무장을 마친 상태였고 다른 일부는 장비 더미에서 총기를 모으고 있었다. 바로 그들 앞에서 펑크의 지휘를 받던 미군 병사 4명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에 둔 채 있었다. 이는 완전히 제압당했을 때 익숙한 자세였다.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한 독일 장교가 앞으로 나서 MP40 기관단총을 펑크에게 곧장 겨누며 독일어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메시지는 번역이 필요 없었다. 상황은 이미 전술적 우위를 넘어섰고 이 순간의 통상적인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모든 군사 훈련의 규칙에 따르면 이는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가 되는 때였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대부분의 병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너드 펑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도전적이거나 통제력을 잃은 웃음이 아니라 장면 전체를 잠시 멈춰 세우는 반응이었다. 새하얀 눈의 정적과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그 반응은 아군과 적군 모두가 예상하던 것과 정반대였다.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채일 뿐도 되지 않는 사건의 연쇄를 열었고 이미 결말이 정해진 듯 보였던 한 대치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다. 어째서 한 병사는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본능적인 반사였을까? 아니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드물게 발휘된 냉정함의 결과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레너드 펑크 주니어라는 인물, 그가 마주한 맥락, 그리고 전쟁 이야기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심리적 요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레너드 펑크가 홀츠하임에서 이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직접적인 대치의 순간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그 결정은 몇 초간의 즉흥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과정의 결과였으며 그 출발점은 오히려 매우 비군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레너드 펑크는 군사 학교나 전문 장교 양성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모델의 전형적인 산물이었다. 시민병사. 이 전쟁은 전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은 군인들에 의해 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동원되어 세계적 규모의 분쟁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치러졌다. 그들은 민간사회에서 왔다. 농부 노동자, 사무직 직원, 판매원, 그리고 전쟁을 위해 형성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함께 가져왔다. 레너드 펑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군 기준으로 보면 체구가 작은 편이었다. 입대 전 펑크는 판매원으로 일했는데 이 직업은 소통 능력, 관찰력,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읽는 능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군사 환경에서는 좀처럼 장점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1941년에 펑크가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결정은 결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당시 미군 내부에서도 공수부대는 여전히 새롭고 위험이 크며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병과로 여겨졌다. 체구가 왜소한 인물이 이 길을 택했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낳기 쉬웠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선발 기준은 단순히 근육의 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들은 장기간의 압박을 견디고 통제가 제한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았다. 초기 계획이 착지 직후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흔한 장소에서 말이다. 가벼운 체격은 많은 장비를 휴대할 때 부상 위험을 줄여주었다. 수면 부족과 보급 부족 상황에서도 성과를 유지하는 지구력은 단기적인 힘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었다. 다시 말해 공수부대는 익숙한 모든 구조가 붕괴되었을 때 스스로 사고를 재정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이는 체력 검사로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자질이지만 현장에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레너드 펑크의 이야기에서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점은 그가 전투 역할로 군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펑크는 서기로 배치되었는데 이는 행정적인 성격의 업무로 정확성 규율 그리고 절차가 많은 환경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전선의 병사 이미지와 비교하면 한 걸음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업무가 펑크에게 체계적인 사고 습관을 길러주었다. 정보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전투부대로 전속되었을 때 그는 체력적 우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지니고 왔다. 이는 전쟁 이야기에서 좀처럼 강조되지 않는 요소였다. 전장에서 이러한 기술은 한 상황에서 무엇이 핵심 요소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세부 사항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으로 드러났다. 펑크의 승진은 과시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높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과 맞닿아 있었다. 이는 명령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항상 취약한 하사관, 계급에서 특히 중요한 자질이었다. 후방 지원 위치에서 출발한 펑크는 상사 계급에 이르렀다. 이는 타인을 지휘하는 동시에 직접 위험에 맞서야 하는 역할이다. 이는 현대전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 현실을 반영한다. 리더십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보다 계획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기반 민간 출신으로서 군의 규율 속에서 훈련되었지만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은 한 인물, 이 레너드 펑크를 홀츠하임의 역설적인 순간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그러나 그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맥락 속에 놓아야 한다. 1944년 말 아르덴 지역에서 싸우던 미군 병사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이다. 레너드 펑크의 침착함과 자기 통제 능력은 홀츠하임에서의 그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결정은 1944년 말 아르덴 지역에 있던 미군 병사들의 집단적 심리 상태라는 맥락 속에 놓일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쟁에 대한 여러 근본적인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1944년 12월 17일 말메디 인근 바우그네츠 교차로에서 교전 과정 중 발생한 한 사건이 미군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상황에서 포로가 된 병사들은 전쟁 포로에게 기대되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대우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부대 보고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군 내부 채널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심리적 영향이었다. 암묵적 규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전쟁에는 공식적인 법규와 더불어 항상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존재한다. 이는 병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의지하는 가정들이다. 서부 전선에서는 1944년 말 이전까지 많은 병사들이 모든 전술적 선택지가 소진되었을 때 항복이 추가적인 생명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말메디 사건은 이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이 항복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정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한때 안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가정이 불확실해지자 선택의 기준 전체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위험인식에 이동 아르덴에 있던 많은 미군 병사들에게 말메디는 더 이상 멀거나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전쟁 조건 속에서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신호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압도당한 상황은 병사로 하여금 더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었다. 익숙한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는가? 교전에 종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안전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항복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분명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얽힌 일시적인 상태로 인식되었다. 안전한 선택지가 없는 조건에서의 결정 레너드 펑크를 이러한 틀 속에 놓고 보면 홀츠하임에서의 그의 반응은 충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비교로 볼 수 있다. 모든 선택이 높은 위험을 내포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과시나 도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펑크의 웃음은 반드시 위험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은 아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초기 충격을 넘어선 정신 상태의 신호로 이해될 수 있다. 최악의 결과에 대한 공포에 완전히 지배되기보다는 남아있는 통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데 집중하는 상태 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안전한 결말을 찾는 것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방향으로의 이동, 이 바로 홀츠하임에서 이어진 사건들로 직접 연결되었다. 그곳에서는 개인의 심리 타이밍 그리고 연속적인 빠른 결정들이 교차하며 양측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많은 군사 문서에서 전쟁은 하나의 계산 문제로 묘사된다. 병력 규모, 화력 위치 보급. 이 관점을 홀츠하임에 적용한다면 결론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한 명의 병사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병력과 맞선다면 현실적인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장은 특히 아르덴 전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처럼 그러한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1945년 초 양측 모두 정보 지휘 사기면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교전에 들어갔다. 부대는 끊임없이 뒤섞였고 계획은 시간 단위는 물론 분 단위로도 바뀌었다. 이런 조건에서 수적 우위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졌다. 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강조되지 않는 한 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객관적인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현실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긴장 환경에서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이 결합되어 정보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 전후 연구에 따르면 병사들이 탈진 상태에 빠질 때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분석보다는 익숙한 반사에 더 의존하고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며 특히 예측 범위를 벗어난 행동에 극도로 민감해진다. 이는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상황이 더 압도적일수록 인간은 심리적으로 더 경직된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행동 그 자체보다도 행동의 놀라움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더 강력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성적으로 행동을 이어가기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홀츠하임에서 레너드 펑크가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조직되고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부대가 아니었다. 그는 피로하고 긴장하며 이전의 수백 가지 경험에서 형성된 가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고 있었다. 바로 이 객관적 현실과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 사이의 차이가 작은 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때로는 그러한 작은 틈 하나만으로도 이후의 전개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틈이 정확히 나타난 순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전술과 무관해 보였던 한 반응이 어떻게 홀츠하임에서의 45초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홀츠하임으로 돌아가 보자. 레너드 펑크가 독일 장교와 직접 마주한 순간이다. 병력, 규모, 위치, 화력이라는 기본적인 군사 요소만 놓고 본다면 판세는 이미 결정된 듯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치는 교전으로 끝나기보다는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목할 점은 바로 그 순간 펑크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즉각적인 저항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공황 상태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첫 반응은 상황의 공통된 심리적 리듬을 끊어놓는 행동이었다. 웃음이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위험한 상황을 익숙한 틀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시 그 독일 장교는 매우 명확한 가정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압도적인 우위는 빠른 복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이 가정 덕분에 그는 펑크 개인보다 뒤에 있는 다수의 병력을 통제하는 데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 펑크의 반응은 이 가정의 연세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노골적인 도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항복을 확인해주는 신호도 아니었다. 바로 이 모호함이 상대에게 잠시 멈춰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가? 매복이나 전술적 착오의 위험은 없는가? 전쟁에서 이러한 순간은 대개 매우 짧지만 그 의미는 크다. 그것은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의 속도를 늦추고 행동의 흐름에 공백을 만들어낸다. 펑크에게 물질적인 우위는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상대가 아직 자신의 인식을 다시 정리하지 못한 시점을 알아보는 능력이었다. 독일 장교가 방금 목격한 반응을 하나의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끼워 맞추려 애쓰는 동안 펑크는 이미 행동에 들어갔다. 근거리이자 제한된 공간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누가 먼저 행동하는가? 누가 더 명확한 명령을 내리는가? 그리고 누가 첫 몇 초 안에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가? 자주 간과되는 한 가지 세부는 펑크가 상대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거의 동시에 제압당한 미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는 그가 자신을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지휘관으로 사고하며 혼란 속에서 부대의 구조를 회복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날의 전투로 지친 보병 부대에서 정신적 안정은 지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지휘의 중심이 흔들리면 후방의 병사들은 눈앞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진다. 홀츠하임에서 벌어진 일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급격한 증가였다. 이런 환경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멈추는 쪽을 택한다. 이는 특히 부대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전쟁 속 반응이다. 중요한 점은 레너드 펑크가 순수한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속도를 다시 쥐었다는 데 있다. 일단 리듬이 그의 손에 들어오자 이후의 전개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에 가까웠다. 홀츠하임의 45초는 영웅담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교훈이다. 감정 요소를 제거하고 보면 이 45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비범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요, 극한 조건에서 제때 나온 하나의 반응이 상대가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레너드 펑크가 이긴 이유는 그가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서 물질적 우위는 심리적 확신이 동반될 때에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압도적인 우세조차도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바로 여기서 펑크의 이야기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짧은 전투의 순간에서 벗어나 더 큰 질문으로 향한다. 그러한 결정을 경험한 한 인간은 전쟁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그의 선택은 평화로운 시기의 용기라는 개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쟁이 끝난 뒤 레너드 펑크 주니어는 어떤 병사라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군 복무 기록과 함께 귀환했다. 그는 미군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공수부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명예훈장을 포함해 전투 중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는 여러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레너드 펑크를 훈장만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익숙한 틀에서 멈추게 된다. 전쟁 영웅. 진정으로 주목할 부분은 총성이 받은 뒤 그가 선택한 길에 있다. 전후 수년 동안 많은 유명한 참전 용사들이 공적인 삶으로 나아갔다. 회고록을 쓰거나 연설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했다. 레너드 펑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가 보훈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개인적 영광이나 대중적 찬사와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 행정기관이었다. 거의 30년에 걸쳐 펑크는 전장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했다. 기록 절차, 그리고 전쟁의 여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업무는 빠른 반사신경이나 순간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인내심, 정확성,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자질들은 좀처럼 찬양받지 않지만 다른 참전 용사들의 삶에는 오랜 의미를 지닌다. 겉에서 보면 그 일은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후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매우 능동적인 선택을 반영한다. 영웅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펑크는 결과가 즉각 드러나지 않고 관객도 없는 지원체계의 일부가 되기를 받아들였다. 전쟁이 위협받던 질서를 지키는데 그가 기여한 시기였다면 보훈부에서의 일은 그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헌신은 긴박한 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대신 의료지원 보조금, 그리고 복무에 대한 인정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를 꾸준히 해결해 나간 세월로 평가된다. 레너드 펑크는 자신이 한때 중심에 있었던 거대한 이야기들과는 거의 분리된 소박한 삶을 살았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이웃이 한때 유럽 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겸손함은 과거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올바른 자리에 두었다는 신호였다. 그것은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의 일부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레너드 펑크는 전쟁 속 용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잘 이야기되지 않는 전후의 선택을 대표한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비범한 일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더 이상 요구받지 않아도 어떻게 계속해서 봉사하는가에 있음을 보여주는 선택 말이다. 레너드 펑크 주니어의 이야기는 용기의 본질에 대해 깊은 교훈을 남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총구가 자신의 배를 향하고 있을 때 레너드 펑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러나 용기란 바로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펑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수학적으로 보아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날카로운 사고와 심리적 민감성은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때로는 제때 터져나온 한 번의 웃음이 전차 사단 하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펑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특히 각별한 영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결코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정치적 권력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펑크의 담대함은 누군가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범한 상황 속에서 평범한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간 정신의 힘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레너드 펑크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웃음은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미리 계산한 천재적인 전술적 수였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다음 역사 해설 이야기도 놓치지 말아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